옛날 옛적 푸른 동해와 수려한 산이 어우러진 강릉의 한적한 마을에는 신비로운 힘을 지닌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사람들에게 용의 눈물이라 불리며 특별한 전설이 전해 내려왔다. 그 연못은 무더운 여름밤에만 은은한 빛을 발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곤 했다. 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광경을 보기 위해 매 여름밤 마을 사람들은 연못 근처에 모여들었다. 그 연못의 물을 마신 동물들은 병이 치유되었고 연못 근처에 살던 이들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며 행복을 누렸다. 연못에 얽힌 전설은 이러했다. 아주 오랜 옛날 동해의 깊은 곳에 사는 한 용이 그의 딸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었다. 딸을 사랑했던 용은 하늘로 날아올라 눈물을 흘리면서 강릉으로 향했다. 그 용은 바로 강릉의 한적한 이곳에 따뜻한 빗방울을 떨어뜨려 연못을 만들었다. 그가 흘린 눈물은 마을의 풍요와 건강을 가져다주는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연못의 평화는 곧 위협을 받게 되었다. 한때 마을을 찾아온 탐욕스러운 상인이 이 신비로운 연못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는 연못의 물을 몰래 퍼가서 팔아 돈을 벌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상인의 나쁜 계획을 막으려 애썼고 그들이 연못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모은 덕에 그 힘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보호될 수 있었다. 한편 정직하고 용감한 젊은이가 마을에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호였다. 민호는 연못과 마을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그 젊은이는 매일 밤 연못 주위를 돌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이 신성한 곳을 보호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호는 연못 근처에서 이상한 빛을 발견했다. 그 빛은 바로 용의 영혼이었다. 용은 민호에게 모습을 드러내며 말했다. 용감한 젊은이여, 내가 이 연못을 지켜주어 고맙구나. 이제 나의 눈물을 통해 너희 마을은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그날 이후로 연못의 물은 더욱 맑고 푸르게 빛났으며 누구든지 그 물을 마신 사람은 행복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축복을 받았다. 오늘날까지도 강릉의 그 연못은 무더운 여름밤에 짤막한 빛을 발하며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신비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연못에서 용의 전설을 기억하며 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한다. 이렇듯 강릉의 신비로운 연못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감동과 사랑을 전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한적한 강과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사천 지역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비옥한 토양과 부드러운 바람 덕분에 농사 짓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으나 주민들은 항상 이상한 우울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거의 웃지 않았고 아이들조차도 놀이에 열중하지 않았으니 그 이유는 마을 근처에 깊고 어두운 숲에 사는 마녀 때문이라 했습니다. 마녀는 특이하게도 마을에 직접 해를 끼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마법에 걸려 마을에 어떤 나쁜 일이 닥칠 것이라는 공포심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먼 곳에서 한 젊은 피리 연주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정우였고 그는 어디를 가든지 음악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정우가 마을에 도착한 날 그는 사람들이 유난히도 무거운 발걸음을 하고 시선을 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유를 묻자 한 노인이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우리 마을은 마녀의 저주에 걸렸소. 그녀가 마을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우울하게 살아야 할 것이오. 정우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피리 하나를 꺼내들고 마을 숲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녀가 실제로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일까? 내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면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지요. 숲은 해가 진 후 더욱 어두워졌지만 정우의 피리 소리가 길을 밝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연주는 부드럽고 섬세했으며 마치 숲속 모든 생명이 그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숲속을 헤매던 끝에 정우는 드디어 마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작은 오두막집이었고 내부에서는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마녀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예상 외로 친절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고 정우를 초대했습니다. 정우는 마녀에게 마을의 상황과 주민들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곳에 살기 시작한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내가 항상 추악한 마법을 사용할 것이라 두려워했어. 그래서 나도 이곳을 떠나지 않고 그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 했던 것이야.
정훈은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며 피리로 평화로운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그러자 마녀는 그 음악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선율이로군.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나도 그들을 믿지 못하고 그도 나를 믿지 못했네. 다음 날 아침 정훈은 마을로 돌아와 주민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마녀의 이야기를 전하며 마녀를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음악 소리에 마을 주민들의 얼굴이 점차 밝아졌고 오랜만에 모두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의 어두운 그림자는 점차 사라졌고 마녀는 마을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으며 정훈은 그의 여행을 계속했지만 그의 음악 소리는 오랫동안 마을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숲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곳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봄마다 주민들은 정우의 기념일을 축하하며 함께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강릉에는 바다와 산 그리고 그곳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자연이 풍부하여 어부들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농부들은 비옥한 대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그러나 모든 것이 평화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다와 산은 각각 자신이 이 지역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끊임없이 대립하였고 이는 곧바로 마을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바다의 여신인 바다령은 청명한 물결을 일으켜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를 약속했지만 때때로 거센 파도로 마을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지역의 주인이다. 물고기도 조수도 모두 내 덕분에 풍성하지 않느냐. 반면에 대관령의 수호신인 바람령은 시원한 바람으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었지만 강한 바람으로 농작물을 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영역을 주장했습니다. 이 땅과 산은 나의 것이다. 내 바람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푸르른 농과 밭은 없었을 터이니 마을 사람들은 이 두 자연의 힘 사이에서 고통받았습니다. 그들은 평화로운 삶을 원했지만 바다와 바람의 끊임없는 대립 속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노인이 중재를 나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신이었습니다. 도신은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서로의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고 바람은 우리에게 고운 땅을 줍니다. 하지만 서로 싸운다면 우리는 무엇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어 도시는 바다령과 바람령을 한자리에 모아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바다령은 깊은 고민에 빠졌고 바람령 역시 고요한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국 둘은 마을을 위해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큰 파도로 마을을 덮치지 않았고 바람은 너무 강하게 불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바다는 고요했으며 산은 푸르르게 우거졌습니다. 바다령과 바람령은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강릉 지역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힘을 인정했으며 이렇게 균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릉은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 이야기를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며 자연과의 화합이 중요성을 가르쳤고 바다와 바람은 여전히 그들의 곁에 머물며 강릉의 평화를 지켜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홍성 지역의 한적한 마을 끝자락 아늑한 숲속 깊은 곳에는 마을 사람들조차 잘 모르는 신비한 장소가 있었다. 그곳은 별빛 숲이라 불리며 밤이 되면 하늘의 별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마치 숲 전체가 은은한 빛으로 물드는 듯한 비경을 자아냈다. 마을 사람들은 어쩐지 그곳에 들어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을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별빛 숲의 중심에는 키가 하늘을 찌를 듯한 웅장한 나무가 있었다. 그 나무의 이름은 별나무로 불리우며 그 나무의 가지에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나무의 중심에 있는 거대한 구멍 속에는 나무 요정들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외부의 사람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가끔씩 도움을 주었다고 전해진다. 옛날 옛적 홍성 마을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다. 소녀의 이름은 미리였다. 미리는 천성이 착하고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소녀였지만
그녀의 작은 체구와 수줍음이 많아 친구를 사귀지 못한 채 외롭게 지내고 있었다. 날마다 별빛 숲을 동경하며 홀로 꿈꾸던 어느 날 저녁, 미리는 용기를 내어 숲속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별빛 숲 한가운데에 다다른 미리는 별나무를 만났다. 미리는 그 앞에 서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했던 소원을 빌었다. 바로 진정한 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소원이었다. 그 순간 숲속엔 부드러운 바람이 불며 나뭇잎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별나무의 가지 끝에서 작은 빛들이 피어났다. 놀라운 광경에 넋을 놓고 바라보던 미리 앞에 작은 요정이 나타났다. 그 요정은 금빛 머리에 반짝이는 날개를 가진 나무 요정 루미였다. 루미는 미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었다며 그녀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었다. 숲속에 오랫동안 잊혀진 것을 찾아 제자리에 돌려놓으면 너의 소원이 실현될 거야. 미리는 루미를 따라 숲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가 낡은 나침반 하나를 발견했다. 오래된 나침반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지만 미리는 그것을 꼭 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밤 이후 미리는 계속해서 별빛숲을 찾아 나침반의 비밀을 풀기 위해 노력했다. 날마다 미리와 루미는 함께 모험을 떠나며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었고 그러면서 둘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나침반에 물리던 제자리에 맞춰졌고 쨍그랑 소리와 함께 그 속에 숨겨진 보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보석을 손에 쥔 순간 루미는 미리에게 웃으며 말했다. 내 노력과 진심이 이 보석을 찾아냈어. 이 보석은 너의 진정한 친구를 불러들이는 힘을 가졌단다. 그날 이후 미리는 마을에서 정말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그 친구는 새로운 학생이었다. 그녀도 미리처럼 달랐다. 두 사람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고 미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미리와 친구가 숲에서 함께하는 이야기를 듣고 모두 다른 모습으로 숲을 즐기곤 했다. 별빛 숲은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각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고 마을은 평온하고도 행복한 날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숲은 마치 처음 그랬던 것처럼 신비로움과 함께 조용히 존재했다.